자, 우선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이번 주에 분리하고자 하는 그 전략을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체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은 전체의 백엔드 부분이 이미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죠. 세 개의 어그리거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에 트랜잭션의 단위로 이렇게 덩어리가 세 덩어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인 영역과 핵심적이지 않은 영역을 좀 나눌 겁니다. 두 개로 쪼갤 겁니다. 쪼갤 건데 왜 쪼개느냐라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어그리거트는 사실상 시스템이 떨어져 있어도 관계가 없어요. 이것들 간에는 어떤 느슨한 관계로 연결이 될 텐데 이 느슨한 관계를 아주 심하게 느슨하게 만들 겁니다. 어떻게? 별도의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으로 아예 띄울 거예요. 두 개의 완전히 분리된 시스템으로 나눌 겁니다. 이 시스템을 이건 나눌 때 패키지로 나누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패키지로 나누는 것도 방법이지만 자, 이건 패키지가 아니네요. 패키지로 자, 이렇게 그냥 단순히 패키지로 나누는 것도 방법이에요.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자바 클래스에 있는 패키지입니다. 이렇게 나눠도 관계없지만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느냐? 패키지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코어와 서포팅을 나눴다. 그러니까 여기가 코어인데 코어라고 하는 말은 펫 매니지먼트를 말하죠. 펫 매니지먼트. 이것이 경쟁력 있는 영역이고 여기 이 영역 어, 어떤 결제를 하고 뭐 쇼핑몰 기능이죠. 자, 이 부분은 일반적인 그런 영역이라는 거예요. 제너럴 도메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 영역이다. 그러니까 쇼핑몰 숍. 네. 자, 이건 제너럴하다는 거예요. 제너럴하다. 자, 이 두 개를 우리는 나누고자 하는데 이것을 그냥 같은 프로젝트에 집어넣고 해도 되고 패키지를 그냥 나누는 것도 방법이겠죠. 예를 들자면 어, 자, 지금 여기 다 합쳐져 있죠. 합쳐져 있죠. 도메인 클래스들이 이렇게 다 합쳐져 있는데 자, 이걸 좀 잘 보이게 좀 해야 되겠네. 그래도 잘 보이지 않지만 도메인에 있는 이 영역 클래스가 같은 패키지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어드레스부터 그 캣, 도그, 펫, 그루머블 이게 코어 도메인에 해당하는 엔터티들이고 개념들이죠. 그 개념들과 카트 아이템, 페이먼트 이런 커스터머 이런 일반적인 그 상점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이런 도메인들이 같이 섞여 있다는 거죠. 클래스 개수가 일단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이것들 간에 간섭이 많이 생기죠. 복잡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도메인 영역이 다른 도메인 영역에 같은 패키지에 들어있으면 직접 참조가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커스터머가 이 펫의 정보를 직접 액세스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카트 아이템에 담길 때, 그죠? 담길 때 우리가 뭔가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카트 아이템에 어떤 담는 행위가 이 자동으로 우리 생성이 되죠. 포스트 행위죠. 그 행위에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나의 펫에다가 이렇게 이런 기능을 하나 추가를 할게요. 여기에 예를 들면 포스트 퍼시스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를 추가를 해볼게요. 추가를 해서 자 뭔가 after save 저장이 된 후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어요. get 펫을 찾아서 펫들에 대해서 포리치를 할 수가 있죠. 어떤 펫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펫점 뭘 할 수 있죠. 펫이라고 하는 게
컨슈머를 여기 만들어줘야 되네. 자, 예를 들면 그 펫들에 대해 가지고 펫 중에 첫 번째 펫에 이게 뭐인가요? get 첫 번째 펫을 얻어내서 걔에 예를 들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 이게 카트 아이템 그러니까 주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쇼핑이라고 하는 쪽에서 뭔가 주문을 받기 위한 카트에다가 이렇게 담고 나서 이런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작이. 예, 이런 접근이 가능하죠. 같은 패키지에 들어있으면. 그 카트에 담기자마자 먹이를 그러니까 예? 먹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도메인을 이렇게 가능한 적어도 이 정도는 나눠놔야 되겠죠. 뉴 폴더 이렇게 해서 코어 도메인이 있고 여기에 숍이라고 해서 숍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것들을 좀 분리를 하면 기초적인 어떤 도메인 간의 간섭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모듈 정도 분리를 하는 거죠. 커스터머, 페이먼트, 카트 아이템, 어드레스, 예, 그 다음에 이 정도 갖고 오면 되나요? 이 정도를 숍으로 옮긴다.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옮기면 앞서 봤던 이 커스터머 가 아니라 카트 아이템의 이 부분. 자, it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퍼블릭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it이 아니라 자, 펫의 it이 아니라 이 set 에너지라고 하는 걸 볼게요. set 에너지. 에너지를 세팅하는 걸 볼게요. 이게 제가 아까 예제를 잘못 썼네요. 그죠? 예시를 잘못 들었는데 이 set 에너지라고 하는 게 뭐 110 이게 참조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 카트 아이템이라는 놈이 이 속에 같이 들어있으면 같은 코어 도메인의 패키지 안에 들어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오류가 없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접근이. 여기 물론 같이 있다라고 하면 얘들이 아까처럼 다 같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면 오류가 없습니다. 오류가 날 게 없죠. 그런데 이게 패키지를 이렇게 나눠주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런 어떤 침범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요 네 개는 숍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죠? 숍으로 가면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 카트 아이템이 직접적으로 이 펫의 요소에 접근해서 이러한 에너지를 세팅하는 이런 것은 할 수 없다. 물론 우리가 공식적으로 열려있는 이 메서드는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건 퍼블릭으로 제공을 한 거니까. 자, 이렇게 간섭을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제 패키지로 쪼갤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델로 쪼갤 거예요. 다른 모델로 쪼갠다는 이야기는 이 영역과 이 영역을 다른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로 아예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 거냐면 자, 이 펫은 중요한 업무죠. 중요한 업무라서 여기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 객체 서버 상에서 이 런타임 자바가 그 JVM 버추얼 머신으로 떠 있을 텐데 이것 자체가 만약에 이 여기 숍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의해서 메모리를 뭐 너무 많이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이유로 이 펫에 있는 서비스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해주기 위해서 완전히 격리를 시킬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자, 그것을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부르는데 그냥 대략 이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중요한 업무에 여러 가지 리소스를 빼앗아 가지 않도록 두 개를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온라인 서비스가 이 쇼분 죽는다 하더라도 애완동물 관리는 죽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를 해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개를 완전히 다른 프로젝트로 나눌 건데 두 개를 다른 프로젝트로 나누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을 통해서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이게 펫숍 스프링데이인데 13 이 여기서 이렇게 그냥 쪼갤 게 아니라 이렇게 쪼갠다고 쪼개는 것보다는 아예 이걸 통째로 쪼갤 겁니다. 어떻게 쪼갤 건지 한번 해보죠.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기존의 이 그 펫 그 샵을 여기를 일단 복제본을 하나를 먼저 만들게요. 자, 여기에는 펫샵을 복제본을 그냥 만들었습니다. 자, 만들었고 이 사본의 이름을 우리는 펫샵 스프링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펫샵의 서브 도메인, 그러니까 서브 도메인 이런 식으로 낼 거예요. 펫샵의 서브 도메인이다. 자, 우리가 코어 도메인이 있고 서브 도메인이 있을 거예요. 이제 얘는 코어고요. 얘는 서브 도메인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만 남겨둘 거냐면은 얘를 별 프로젝트를 따로 이렇게 여기 띄운 다음에 그 파일들을 그냥 없애버릴 거예요. 합쳐져 있었으니까 쓰지 않는 거는 여기서 없애버릴 거라는 거. 예. 자, 여기 뭐 기존에 뭐 example h2 뭐 이것도 잘못 들어있었던 거네요. 이것도 삭제해 버릴 거고요. 불필요한 건 다 삭제할 겁니다. 자, example 안에 이 그 기존의 코어 도메인에 있던 거를 아예 통째로 다 없애버릴 겁니다. 자, 없애버리면 어떤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죠. 자, cat, dog, groom, 그루모블 어쩌고저쩌고 이런 도메인 자체를 통으로 없애버릴 겁니다. 없애버리고 캣 레파지토리들도 그러니까 이런 그 인프라를 위한 레파지토리들도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들은 다 삭제를 할 거예요. 자, 피드 리스너 이런 것도 불필요하고요. 홈 어드밴스 리스너 펫 애플리케이션 놔둬야죠. 펫 레파지토리 없애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없애버릴 겁니다. 자, 불필요한 거였죠. 쇼핑몰에 필요한 것만 남겨둘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것만 남겨두고 여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없애볼게요. 불필요한 것들을 다 완전히 없애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서브 도메인의 입장에서도 코어 도메인하고 간섭이 없어졌죠. 그래서 나는 쇼핑에 관한 세상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펫 애플리케이션 안에 보면은 기존에 여러 기능들을 막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것도 다 없애버릴 거야. 쭉 다 지워볼 거야. 뭐만 남긴다? 나한테 필요한 거. 이것도 불필요하죠. 우리가 심지어 그냥 스프링 부트에 들어가가지고 새로 만드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자, 이런 원래 쓰던 거 다 필요 없죠. 다 지워버렸어요. 쭉 다 지워버리고 여기에 불필요한 임포트 문들도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줄 그리는 것들은 다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이죠.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졌어요. 이렇게 간결해졌어요. 이제 자, 같은 이름이 펫 애플리케이션이지만 얘는 쇼핑에 관련된 것만 남아 있어요. 이제 자, 오류가 너무 많이 잡히는데 하나씩 이제 열어볼게요. 자, com 패스트와 도메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그냥 숍이라고 돼 있지만 이거 그냥 도메인으로 이름을 원래대로 그냥 해놔도 상관없죠. 이거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제 나만 남았으니까 나는 패키지명을 굳이 내가 이제 패스로 할 필요 없죠. 나의 이름들을 그냥 단순하게 가져갈 수 있죠. 이 애플리케이션이 굳이 패키지명이나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가질 필요가 없어졌어요. 나는 그냥 내 이름대로 그냥 갈 겁니다. 나는 그냥 독자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 띄울 거예요. 자,
자, 그렇게 했더니 여기 오류 없어졌고요. 이 세 개가. 그 다음에 여기 그, 기억나나요? 이걸 왜 만들었는지. 리파지토리 서치 프로세서라고 하는 거는 저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 하티우스 링크를 만들 때 이거 쓰려고 만든 건데 요거 나중에 좀 쓸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놔둘게요. 놔두는데 오류가 나니까 요 부분을 그냥 이렇게 주석을 좀 막아놓을게요. 예. 자, 막아놓고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가 보네. 주석을 일단 요 클래스는 일단 잠시 놔둘게요. 놔두고 그 다음에 오류가 나는 부분을 볼게요. 빨간색 들어온 부분을 보니까 카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여기만 이제 오류가 있네요. 자, 펫이라고 하는 이 기존의 코어 도메인에 있던 거를 참조하던 게 여기 들어있네요. 그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원투 메뉴로 전에 됐었는데, 일단 이 원투 메뉴로 된 거를 좀 교정을 좀 할게요. 이 모델 자체를 원투 메뉴로 우리 하지 말고 원투원으로 좀 하려고 그래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원투원이 맞다는 거예요. 이게 원투원으로 어떻게 바꿀까요? 이거를 이렇게 하나 이상 붙는 건데 카트 아이템은 한 개만 담으면 되죠. 펫을 굳이 여러 개를 담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원투원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 여러 개가 묶인 게 아니라 그냥 1대1 관계로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1대1 관계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한 개가 있으면 여기도 그냥 한 개다. 각자 그냥 한 개씩 이렇게 두고자 합니다. 얘는 그냥 1대1 관계다. 그래서 관계가 원투원인데 여기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에그리거트끼리는 연계를 그냥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포린 키를 가지고 간다고 그랬죠. 포린 키를 가지는데 키를 그냥 나는 값으로 그냥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쓸 거예요. 안 쓰고 이걸 키라고 하면 그리고 패스 여러 개로 안 하고 한 개만 할 거기 때문에 복수형을 그냥 패시라고 할 거고 일단 문자열로 뭘 할 거냐면은 URL을 그냥 받을 거예요. URI를 그냥 보관을 할 거예요. 그 펫에 대한 URI라고 하면은 해당 펫에 대한 주소죠. 유일한 그 주소 URL처럼 생긴 그걸 그냥 여기다가 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소스 액션으로 세터 게터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그냥 펫의 주소를 그냥 나는 그냥 그대로 받을 거야. URL 카트 아이템. 자,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면 카트 아이템은 이제 펫이 없어도 돼요. 펫이라고 하는 이 도메인하고 완전 이제 분리가 됐기 때문에 내가 저게 불필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자, 안 쓰는 것들을 없애고요. 자, 저장을 했더니 오류가 사라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 프로세서는 대신에 저 카트 아이템의 이 펫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그 URL을 그냥 갖고 있을 텐데 하티우스 링크는 그대로 갖고 있어야만 이 카트 아이템에 담긴 펫이 어디 있다라고 하는 그 링크를 우리는 프론트엔드가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기존의 링크들을 그대로 쓸 수 있게 우리는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API를 변화 없이 해주기 위해서 이게 분리가 됐지만 서비스가 분리가 됐지만 하나처럼 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한데 첫 번째 해줄 작업이 뭐냐면은 이 하티우스 링크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 링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우리는 저 카트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티우스 링크를 달아주도록 하죠. 자, 하티우스는 우리 언제 했던지 기억나나요? 전에 하티우스 했던 거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카트 아이템 넣어주고요. 카트 아이템에 대해서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하티우스 링크를 추가적으로 달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펫이 아니라 카트 아이템에 대해서 달아줄 거다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넣고 우리는 뭘 추가할 거냐면은 자, 링크를 넣을 건데
자, 애완동물이 뭐니라고 했을 때 그 URL을 어디서 갈 거냐면은 모델의 get content 내용에서 get pet 했던 걸 pet으로 넘겨줄 거라. 왜냐면 여기로 URL을 그냥 난 그대로 바로 담을 거고요. 받을 거고 그것을 하티우스 링크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하던 API 자체가 펫은 해가지고 URL을 그대로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관계성을 맺었기 때문에 기존의 API 지난 시간에 API를 어떻게 호출했는지 한번 기억하세요. 그 API를 우리는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됐어도 하티우스 링크가 유지되도록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작업을 마치고 나니까 일단 작업이 끝났어요. 예, 끝났고 자, 여기다가 애플리케이션 야물에 보면 서버의 포트 넘버를 우리가 이렇게 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의 거는 서버의 포트 넘버 8080이었어요. 우리는 이걸 8083번을 쓰도록 해줄 겁니다. 8083번을 쓰도록 좀 건너뛸 거예요. 같은 포트 넘버를 못 쓰죠. 서버가 이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서비스를 8083번의 서비스 API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시키고 자, 이제 코어 도메인도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코어 도메인도 서브 도메인을 일단 다 없애버릴 거예요. 코어 도메인 입장에서도 이제 서브 도메인이 불필요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숍 부분 통째로 날릴 겁니다. 다 필요 없죠. 이제 필요 없고 여기에 달려있던 막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던 카트 아이템 레퍼지토리, 커스터머 레퍼지토리도 삭제를 할게요. 자, 코어 도메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간결해졌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보이지 않고 나는 그냥 내 도메인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나도 이제 올려보자. 메이븐 스프링 부트 런 샵 입장에서 두 개가 상호 연계가 되면서도 유지가 되는지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서비스 기능들이 자, 터미널을 하나 열고 자, 저쪽에 펫을 먼저 하나를 등록을 하도록 하죠. 뭔가 오류가 떨어졌네요. 여기 8080이 이미 쓰여지고 있다. 8080을 어디 쓰고 있나 봐요. 그죠? 8080을 찾아서 일단 내리고 와야 되는데 저는 바로 여기서 찾아서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자, 바로 명령을 통해 가지고 그냥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타트를 시키고요. 자, 여기는 8083으로 떴을 거예요. 그죠? 여기는 패시압 서브 도메인과 지금 패시압 이렇게 두 개의 코어 도메인과 서브 도메인이 서비스가 이제 둘 다 떴고요. 먼저 애완동물을 하나를 등록해야 되겠죠. 자, 로컬 호스트는 생략해도 됩니다. 이렇게 808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cats 야옹이를 한 마리 등록을 해보죠. 이름은 몽이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에너지는 1. 뭐 이렇게 해서 한 마리 등록을 할게요. 한 마리 등록했어요. 잘 등록이 됐죠. 자, 이 친구를 나는 카트 아이템에 담고 싶어요. 자, 어떻게? 8083의 카트 아이템즈가 있죠. 여기에 담고 싶다는 거예요. 담고 싶은데 먼저 고객부터 먼저 등록해야 되겠네요. 커스터머스에다가 먼저 고객을 한 명을 등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객을 한 명을 등록해야 되는데 고객의 정보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됐더라? 한번 볼게요. 어드레스가 있고 아이디가 있고 아이디도 직접 넣어줘야 되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help uengine yg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어드레스는 이런 식으로 넣었었죠. 지난 시간에 기억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어드레스를 뭐 집 코드와 디테일이 있었나요? 집 코드가 뭐 1, 2, 3이고 뭐 디테일이 어쩌고 저쩌고다 이렇게 넣을 수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고객을 일단 한 명을 등록을 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등록을 했고, 그랬더니 이게 이제 그 고객의 주소네요. 자, 이걸 가지고서 이제 다시 8083번 네, 카트 아이템즈에다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고객인지 여기다 넣고, 이 고객이 어떤 펫을 주문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펫 어떤 펫이냐, 여기에 우리는 URI가 들어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기억하시다시피 이걸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어떤 펫이냐 할 때 여기는 URI를 여기로 넣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여전히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펫이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티우스 링크가 여기를 쫓아가게끔 이게 잘 만들어졌죠. 그죠? 이렇게 잘 뿌려지도록 이 링크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어떤 애완동물인지 뭘 카트에 담았는지 여기서 링크를 쫓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것과 똑같이 그냥 JPA의 기능을 지금 더 이상 one to many, one to one 이런 걸 지금 쓰지 않고 두 개는 이제 분리됐기 때문에 같은 서비스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는 그 클래스를 참조하지를 않고 있어요. 펫이라고 하는 클래스. 그쪽 다른 도메인이 됐어요. 다른 모델이 됐어요. 이게 다른 모델 두 개가.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다른 서버죠.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를 공유하지 않기로 했어요. 공유하면 좋겠지만 나쁜 게 있어요. 공유하는 게 좋겠지만 나쁜 게 뭐냐? 공유하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누니까 얼마 좋아요. 개수가 몇 개 없어졌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고민의 사이즈를 작게 만들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가 물론 클래스라는 걸 통해서 고민의 사이즈를 한정시켰지만 우리가 프로젝트에 아주 많은 개수의 클래스들이 존재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어떤 기능적인 간섭이 나중에 엄청 생기고, 특히 업무적으로 복잡한 관계가 서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이렇게 쪼개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냥 간단한 내 습작처럼 조그만한 애플리케이션이 됐어요. 클래스 개수가 몇 개 안 되죠.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도 10개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10개 내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부릅니다. 그러면 버그가 생길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이 매우 가볍게 동작하고 별도로 배포를 시켜도 돼요. 이게 나중에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장점이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작다는 거죠. 작은 형태로 조그만한 서비스의 형태로 쪼개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두 개 API 상으로는 연결이 되었으나 지금 이제 프론트엔드 입장에서 이 두 개의 서비스를 만약에 호출해야 되는 관점으로 보면, 자, 이거 포트 넘버가 너무 많아졌어요. 개수가. 어떤 건 8080이고 어떤 건 8083이고. 자, 이런 거 우리 조치하기 위해서 뭘 썼죠? 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게이트웨이라는 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하고 저걸 좀 다운로드 받아올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완성된 거를 일단은 다운로드를 어디 좀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받을 거냐? 터미널에 가서 루트에 가가지고 가서 제가 올려놓은 여기 12번째 펫스토어에 가면 기존 백엔드와 프론트엔드와 게이트웨이까지 이렇게 완성이 돼 있어요. 이미. 그걸 일단 받을게요. 여러분들이 맨 땅에서 지금까지 쭉 잘 개발해왔지만 뭔가 그 사이에 뭔가
꼬였을 때 여기서 받으면 됩니다. 들어와서 git clone 뭔가 하나를 만들어서 그쪽에다 일단 이렇게 쭉 받을게요. 받으면 이 패스토와 12번째 여기 있고요. cd p 와 12번째 여기서 이제 쭉 볼게요. 여기에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 게이트웨이를 열어 볼 거예요. cd 게이트웨이. 그래서 저는 폴더를 열고 이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열었어요. 자, 이 게이트웨이에다가 설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설정을 하려면은 지금 8080번과 8083번을 같은 이 게이트웨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좀 해주려고 그래요. 자, 기존에 보니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우리가 백엔드가 하나 더 늘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이야기는. 그러면 백엔드를 하나 더 늘리겠어요. 여기다가 하나 더 늘려 볼게요. 자, 이름을 백엔드 하이픈하고 서브 도메인 이렇게 할게요. 자, 프리디케이트라고 하는 거는 뭔가요? 접근하는 그 패스죠. 패스. 자, 이쪽 서버는 8083번에 띄워 넣을 거고요. 패스가 커스터머스에 대한 패스일 때 이쪽으로 오고 또 뭐일 때 카트 아이템즈일 때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프리디케이트를 줬습니다. 자, 이러면 이렇게 하고 이 그 게이트웨이 서버를 띄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접근을 양쪽으로 다 할 수 있게 되겠죠. 하나의 주소. 그러니까 얘는 8088에 떠 있으니까 8088을 경유해서 같은 주소 체계 하나의 서비스인 것처럼 착각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 개의 백엔드로 우리는 분리를 시켰지만, 그래서 이 각자의 백엔드는 아주 가벼워졌고 간섭이 없는 완전히 간섭 없는 서비스로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같은 주소로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자, 기존에 8088에 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삭제를 하겠습니다. 있네요. 떠 있는 게 내려주고 그래서 메이븐 스프링 부트 런 해가지고 게이트웨이를 띄워볼게요. 자,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앞서 우리가 했던 똑같은 그 API 호출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건데 히스토리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내가 뭘 호출했는지. 먼저 고객 등록을 했고, 자, 몽이 등록하고 고객 등록하고 그 고객한테 주문 한번 하고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했네요, 내가. 자, 이것을 이 게이트웨이에 와가지고 저는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여기에 파일을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자, 이제는 자, 이렇게 8080, 8083 이렇게 나누어서 하던 거를 자, 8088로 통일을 할 거예요. 8088를만 나는 호출을 할 거라는 거예요. 왜? 게이트웨이니까 저기를 통해서 보낼 거고. 자, 카트 아이템즈에 이렇게 담을 때도 커스터머도 8088 이렇게 이제 담는 게 맞겠죠. 자, 주소가 완전 깔끔하게 이제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8088을 통해서 캣으로 접근했을 때 등록했죠. 몽이라고 하는 걸 두 번째 고양이가 됐네요. 자, 고객도 등록해 볼게요. 8088번으로 자, 등록이 되죠. 그리고 카트 아이템즈도 되죠. 8088로 될 거예요. 자, 이랬더니 이제 깔끔해졌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서로 잘 연결된 시스템이 됐습니다. 자, 8088로 완전히 통일될 수 있구나. API들이.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하나 이상의 백엔드가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세 가지를 다 수행할 수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죠? 어떤
몽이라고 그 애완동물도 등록하고 등록한 애완동물한테 뭐 피드도 주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여기 있었죠. 예. 그 기능들을 다 수용하면서도 별도의 서브 도메인에 있는 기능, 쇼핑몰 기능까지 같이 다 되는 것을 이렇게 한 주소에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로 다 됐다는 거예요. 자, 게이트웨이까지 됐어요. 자, 이제 프론트엔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프론트엔드. 자, 그런데 이 프론트엔드가 기존의 거 일단 먼저 한번 띄워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죠. 기존의 거가 여기 또 들어있겠죠. 우리가 패스트와 12번째 기존에 있던 게 어디 들어있나요? 기존의 프론트엔드가 여기 들어있겠네요. 이거를 이제 열어볼게. 자, 기존의 거는 애완 동물을 매니징하는 관리하는 기능만 들어있어요. 밥 주고 뭐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뭐 이런 기능만 있죠. 관리 기능만 있어요. 그 관리 기능에다가 직접 여기다가 요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기능 안에다가 쇼핑몰 기능을 집어넣어도 되겠지만 똑같아요. 백엔드처럼 여기도 간섭을 주면 안 좋다는 거예요. 이 프론트엔드 입장에서도 별도로 띄우고 싶어요. 이 프론트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론트엔드를 굳이 어, 옛날 거는 얘대로 그냥 띄워놓고 얘도 그냥 복사하자는 거예요. 프론트엔드를 하나를 더 복사를 하자는 거예요. 복사를 해서 자, 복사본을 만들 거예요. 만들고 이름을 얘도 서브 도메인 이렇게 줄게요. 자, 여기다가 다 옮겨 넣는 게 좋겠네요. 아까 우리가 만든 이 펫샵 서브 도메인을 얘는 이름을 이제 백엔드 서브 도메인 이렇게 바꿀게요. 바꾸고 자, 이것도 여기로 옮겨 버릴 거예요. 여기.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페어로 됐죠. 페어로. 네. 페어로 됐다는 게 백엔드 하나, 백엔드 서브 도메인 하나, 프론트 코어 하나, 프론트 서브 도메인 하나. 그러니까 얘는 코어들이라는 거고 코어들끼리. 그러니까 얘는 다 펫 매니지먼트에 대한 것만 들어있고 얘는 쇼핑몰에 대한 기능만 들어있는. 그리고 그 기능들이 다 합쳐지는 공간은 이 게이트웨이다. 이렇게 이 네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고 단위 백엔드 실제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있고 게이트웨이도 하나의 서비스처럼 떠 있죠. 이렇게 5개의 서비스가 뜨는 형식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프론트 엔드 서브 도메인에 대한 기능만 일단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제 자, 프론트 엔드 서브 도메인 안에는 자, 이걸 이제 열어볼게요. 프론트 엔드 서브 도메인도 한번 열어놓을게요. 열어서 자, 우리가 갖고 오고 싶은 게 이제 뭐 어떤 기능만 가져오면 되느냐. 얘는 상점에 대한 기능만 나는 넣고 싶어요. 상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상점 기능만 갖고 오고 싶다. 그런데 좀 유용하게 기존에 갖고 있던 기능에서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그 전시는 해야 되잖아요. 이 애완동물들이 그 관리된 쪽에서 등록이 돼 있을 텐데 그거를 전시하는 기능은 이미 있잖아요. 이렇게 쭉 목록을 어차피 출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미 이 애완동물 등록 자체에 출력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등록해가지고 이렇게 이미 이렇게 요 기능은 그대로 갖고 오고 요 버튼들 있죠. 이 버튼을 그냥 나는 뭘로 바꾸고 싶다? 이걸로 바꿔버리면 되겠죠. 이 버튼을 카트에 담기로 나는 그냥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기능만 좀 갖고 오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컴포넌트들 중에서 캣과 도그로 나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죠. 이제는 자, 두 개가 이제 버튼이 막 달랐어요. 근데 이게 쇼핑몰로 가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취급되죠. 이거 그냥 내가 살 거냐 말 거냐, 카트에 담을 거냐 말 거냐만 이제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많을 필요가 없어졌죠. 이 프론트 서브 도메인에서는. 그래서 그냥 지워버릴 거예요.
자, 이 펫으로 다 옮겨버렸고, 펫에 있는 기능 중에서도 나는 뭐 에너지를 뭐 출력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기능도 난 다 필요 없고, 뭐 에너지는 얼마다 요거는 그냥 놔두고요. 여기 뭐 에딧 모드로 막 전환하고 이런 기능도 이제 필요 없어졌죠. 에딧 모드로 전환하는 기능은 없애버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에딧 모드일 때 뭐 이렇게 출력한 요 부분도 없애버릴 거예요. 뭐 그러니까 VLS도 없애버리면 되겠고, 그냥 요 정도만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버튼들도 이런 먹이 주기, 잠자기 이런 거 필요 없어졌어요. 그냥 나는 카트에 담기. 네. 카트 담기. 그냥 이렇게만 주고 여기 이제 클릭됐을 때도 add to cart 뭐 이렇게 그냥 바꿀게요, 이름을. 이렇게 바꿨고 카트에 담는 기능을 이제 여기서 그냥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add to cart로 바뀌었고, 그죠? 이거 호출하는 것도 이제 푸시 아니라 포스트를 보낼 거고 URL은 카트 아이템즈 쪽으로 우리는 보내면 되겠죠. 네, 이쪽으로 보내는데 데이터가 필요하겠네요. 데이터는 카트 아이템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보내야 되겠네요.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카트 아이템은 해가지고 캡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카트 아이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어떤 동물을 담을 거며 누가 사는 거냐 이거를 우리는 넘겼었죠. 우리 API를 쏠 때. 자, 이 누가 사느냐 이거는 지금 로그인 기능을 우리가 만들기에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커스터머는 그냥 누구든지 넣을게요. 그냥 여기 뭐 로컬호스트 아까 우리가 API 테스트 할 때 했던 그것을 가져다가 그냥 넣어보도록 하죠. 어디에 있나요? API 아까 테스트 게이트웨이에서 게이트웨이 이 부분 내리고 아까 게이트웨이 쪽에 소스가 있었는데 자 그냥 이렇게 넣을게요. 8088의 커스터머스 중에 뭐 헬프 엔진 이 사람이 그냥 주문한다 이렇게 그냥 하드코드로 일단 넣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뭘 선택했느냐 이건 중요해요. 이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여기엔 뭐가 되게 들어가야 되나요? 주소가 들어가야 되죠. 주소. 앞서 우리가 API 쏠 때 보면은 보면 여기는 주소를 넣었단 말이에요. 주소. 펫한테는 HTTP 파일로 아까 쏠 때.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에 있나요? this.value죠. this.value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잘 저장이 됐어요. 예? 잘 저장이 되고 끝나겠죠. 자, 이렇게 만들고 슬립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없애버리고. 자, 리프레시 안 쓰니까 없애버리고 토글 에딧 모드 없으니까 없애버리고. 자, 이렇게 좀 가져올 것만 남기고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펫은 그냥 이제 상품을 전시하는 거고 이제 도그와 캣으로 이제 쪼개지지도 않고 그냥 add to cart 하는 기능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버에 카트 아이템즈를 아까 그 HTTP 파일로 호출한 것과 같은 일만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 펫을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냥 놔두면 펫들을 쭉 가져와서 뿌리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뭐 업데이트하는 기능이라든지 여기 폴리모피즘이 벌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다이나믹 캐스팅이 벌어져가지고 그 타입에 따라서 이 펫의 생김새가 달라지는 기능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졌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만 넣으면 되네요. 자, 이렇게 단순해졌고 자, 이것도 이제 없죠. 없으니까 못 쓰죠. 캣과 또 그 없애버렸고요. 네, 없어져 버리죠. 자, 아이템즈 뭐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이제 뭐 이제 없어요. 네. 자, 프론트엔드를 이렇게 띄웠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띄운다라고 하면은 얘 이제 주소라고 하는 접근하는 주소 자체가 조금 이제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헤드패드 이거 다 없애버리고요. 업데이트 팻도 없애버릴게요. 자,
그래서 간결해졌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 말고는 필요 없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얘는 뭐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얘는 여기서 이제 프론트엔드를 한번 띄워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좀 있어요. 이걸 그 기존 프론트엔드하고 주소가 그냥 루트 주소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 프론트엔드 새로 만든 이 프론트엔드를 위치를 어디로 보낼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얘도 npm i 해가지고 빌드를 하고요. 이렇게 빌드를 하고 실행을 시켜볼 거예요. 그러면 같은 루트 패스가 얘는 접근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프로젝트 상당히 여러 개를 이제 띄우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네요. 여기 여기가 게이트웨이가 아까 있던 부분이군요. 그래서 아까 호출했던 거 요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출을 가능하게끔 아까 AJAX 코드를 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 게이트웨이에서 설정을 추가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8088에 프론트엔드가 기본 이제 위에 여기를 다 거쳐서 루트만 남으면 이쪽으로 보내라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는 숍이면 숍 쪽으로 빨려 들어가게끔 좀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그죠? 프론트엔드인데 여기 프론트엔드도 서브 도메인이 있다는 거예요. 패스가 어디일 때 숍으로 들어오면 숍으로 빠져라라고 좀 해주고 싶어요. 숍이면. 예. 근데 npm에서는 이 루트 패스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만든 저 서브 도메인 이 애플리케이션, 이 프론트엔드. 얘도 8081로 가면 안 되고 얘는 8082에다가 한번 띄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8080, 8083, 8082, 8081. 그래서 숍은 8082에 뜨도록 또 해야 되는 작업이 좀 추가가 됐어요. 앞서 어, 스프링 부트 같은 경우에는 포트 넘버를 애플리케이션 야물 안에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어쩜 포트 해가지고 요렇게 나누어서 애플리케이션 야물에다가 설정하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프론트엔드의 서브 도메인 프론트엔드는 서브 프론트 여기네요. 예.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패키지 제이슨에서 해줘야 돼요. 패키지.json 여기에서 어디에 주냐면은 여기에 serve 여기 serve 하는 부분에 이 부분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미 넣어놨네요. 이게 지금 다른 놈인 것 같아요. 기존에 띄워놨던 거 수정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여기가 아니고 여긴가 보네. 자, 여기에 패키지 제이슨 여기에 view CLI serv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트는 8082로 뜨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줘야 돼요. 자, 이제 인스톨 끝났고 그러면 npm run serve 이렇게 해주면 요 스크립트가 동작을 하면서 이 포트 넘버로 8082번으로 돌리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8082번으로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게이트웨이까지 이제 설정이 됐어요. 자, 8082에 서비스가 이제 올라왔는데,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값버리면 안 되죠. 여기에 슬래시 숍일 때로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될까? 숍일 때만 얘가 떠야 되거든요. 예. 숍으로 접근하게끔 그렇게 이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view.config.js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뭘 넣게 됩니다. 여기에
여기에 자 이건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서브 프론트엔드 기존에 만들어놨던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참고를 해볼게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를 갖고 해야 되네. 퍼블릭 패스 이거 맞네요. 퍼블릭 패스. 자, 퍼블릭 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를 설정을 해줄 거예요. 자, 지금 너무 많은 창들이 떠 있어서 지금 헷갈리네요. 그죠? 자, 여기를 퍼블릭 패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여기를 숍 이렇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얘를 이제 다시 빌드를 해야 됩니다. 얘는 다시 런 서브를 해줘야 이게 먹힐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주소가 처음부터 숍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아직 뜨고 있네요. 자, 자기의 기본 패스가 숍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잘 됐죠? 자, 이렇게 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8088번에 가가지고 이제 한번 게이트웨이 가가지고 이 게이트웨이를 다시 또 좀 올려볼게요. 설정을 바꿔야 됩니다. 설정을 뭐 이거 한 줄이라도 바뀌면 다시 내렸다 올려야 돼요. 항상. 자, 그래서 커스터머 여기까지 됐고 지금 프론트엔드의 서브 도메인이 8082번으로 흘러가게 됐고 패스가 숍일 때 그쪽으로 흘러가게 해놨는데 이 8088을 통해서 숍을 접근하면 제대로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문제가 있어요.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는지를 볼게요. 가보면 이 숍 밑에 JS 밑에 뭐 여러 가지들 들어있는데 이게 다 접근이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접근이 된 것처럼 나오지만 없어요. 저기가 지금 두 개씩 떠 있어서 그런 건데 뭐가 또 떠 있는지 볼게요. 8081번에 뭐가 또 떠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뭐 또 8081에 뭐 하나 떠 있죠. 이것도 죽여버릴게요. 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지. 지금 여기 다시 리프레시 보면 없다고 나올 거예요. 지금 보면 이거 아니고 자 리소스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 해가지고 요 주소 숍 밑에 JS 없단 말이에요. 없으면 화이트 레벨 에러 페이지. 이건 누가 뱉는 거냐면 게이트웨이가 뱉는 거예요. 게이트웨이가 내가 갈 타겟이 없다 그런 뜻일 때 화이트 레벨 에러 페이지가 뜹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내가 갈 곳이 없어. 내 게이트웨이를 통과했는데 네가 이렇게 요청한 요쪽에 그쪽으로 찾아갈 곳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발생하냐면은 우리가 숍 밑에 이렇게 넣어줘야만 하고 그리고 숍 밑에 JS 밑에 것도 이쪽으로 와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줘야 됩니다. JS 밑에 그다음에 숍 밑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JS 밑에도 모든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게이트웨이가 저쪽으로 8082번으로 가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줘야만 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런 후 이제 들어가서 보니 잘 가져오네. 이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뭔가 컴파일 된 거예요. 뭔가 웹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웹페이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들도 이렇게 좀 어렵게 눈에 잘 안 보이게 이렇게 뭔가 암호화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뭐 되겠죠. 누가 탈취 못하게끔 이렇게 약간 또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리프레시를 해봤더니 잘 되네요. 8088번으로 동작을 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카트에 담는 기능까지도 잘 된 것 같아요. 카트에 담겼나? 어떻게 알죠? 몇 개 막 이렇게 담았어요. 자, 담은 게 지금 잘 담겼다면 뭔가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을 텐데, 그죠? 자, 그렇다면은 저걸 카트에 담긴 걸 어디서 조회를 해봐야 되겠네요. 어디서 조회 보면 될까요? 여러 개가 뜨게 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가면, 자, 이걸 테스트하기 좋은 곳은 그냥 터미널이겠네요. 지금 보니까. 자, HTTP 몇 번 가서 보면 되나요? 그냥 이제 8088로 통일했으니까 이쪽 그냥 가면 되겠죠. 이쪽 가서 카트 아이템즈로 조회를 해보면 되겠죠. 그죠? 했더니 205K 뜨고 한참 있다가 뜨네요. 뭐 떴는데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뭐 담긴 것 같아요. 그죠? 엄청 담겼네요. 왜 이렇게 많은 양이 담겼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담겼네요. 그죠? 자, 상당히 많은 양의 카트 아이템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56개나 되네요. 이렇게 담겼어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56개인데 한 번 더 여기서 주문을 해보고 카트에 담았어요. 담고 57개로 바뀌는지 보면 되겠네. 네? 그대로네요. 왜 이렇죠? 네, 볼게요. 저기가 제가 이전에 테스트하던 그냥 데이터인 것 같아요. 자, 우클릭해서 검사해 봐야겠죠. 자, 카트 기능. 얘는 카트가 아니고 얘는 그냥 8088 그냥 갔을 때는 이제 없죠. 왜냐면 아까 내려버렸으니까. 그냥 숍의 기능은 기능 안에서 우클릭해서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콘솔에 그래서 보니까 invalid URL이라고 지금 오류가 났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타입에러 pet.view에서 발생을 했네요. 그럼 pet.view로 가야 되겠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그 디버깅하고 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소스 중에서 pet.view 안에 어, 자, pet.view로 찾아왔죠. 이걸 이제 찾기 위한 방법은 여기 웹팩 밑에 항상 들어있어요. pet.view 자기 이름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카트 아이템 여기까지 잘 들어오는지부터 일단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리퀘스트를 이제 보낼 텐데 여기서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는지 혹은 안 생기는지 카트 담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를 잘 진입이 되죠. 그래서 여기 잘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카트 아이템 자체는 잘 만든 것 같은데 여기서 오류를 그냥 뱉고 그냥 죽어버리네요. 자, 볼게요. 자, URL invalid URL에서 이런 오류가 났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this.value 이렇게 그냥 하면 안 되고 여기에 URL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죠? this.value 여기가 이 객체 자체를 넘기면 안 되고 this.value.href self href를 넘겨야 되네요. 제가 코드를 저렇게 짜면 안 되고 프론트엔드 서브도메인에 가서 어떻게 넘겨야 되냐 보니까 path.view 여기는 우리가 주소가 넘겨지기로 했잖아요. 그죠? path 자체를 넘기는 게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 links self 자기 자신의 href 이걸 넘겨야 되는 거였죠? 그러고 보니 그걸 잘못했구나. 자, 그리고 여기 URL 해가지고 new URL이 돼 있는데 이것도 잘못했어요. 카트 아이템즈 그냥 이렇게 넘겨야 돼요. URL을 넘기는 게 아니라 여기도 그냥 주소를 넘기면 그게 URL이 됩니다. 저 URL로 포장한 이유는 전에 이거 지금 내가 다른 데서 뭐 갖고 오는데 요거는 그냥 문자 열이 들어가야 되는 거였네요. 약간 잘못 작성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리프레시 시키고 카트 담기를 시도를 해볼게요. 자, 카트 아이템. 자, 이제 호출을 하네요. 그죠? 호출. 자, 오류 없이 잘 된 거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가서 자, 57개. 아, 잘 됐네요. 그죠? 자, 펫이 이렇게 우리가 선택한 펫이 선택됐고, 그죠? 잘 카트 아이템에 담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 카트 기능을 카트를 담고 나면 성공하고 나면 이 카트 담기라고 하는 요 표현을 카트에 그냥 담겼다라고 그렇게 출력을 바꿔주는 게 좋겠어요. 예.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여기에 카트에 담겼으면 이것을 우리는 이 버튼으로 출력하지 말고 남긴 경우에는 V 카드라고 해서 V 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칩이라고 해서 그냥 정보를 출력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뒤에 담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버튼이 클릭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 우리가 VIF를 줄 수가 있죠. 네, VIF 해가지고 in the cart 이렇게 줄게요. 카트에 들어있다면 그리고 여기는 자연스럽게 VElse로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in the cart라고 하는 저 어떤 값이 여기 이제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줄 수가 있어요. 자, 데이터는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이 속에서 리턴하기를 어떤 값들을 넘기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펑션을 하나 만든 거와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펑션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하거나 혹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써주고 여기에 이제 넘길 우리가 선언할 값을 넣는데 여기에 우리는 in the cart라고 하는 걸 쓸 거고 얘는 기본적으로 pulse pulse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럼 이 in the cart라고 하는 게 언제? 이게 얘가 성공하면 await 뒤에 항상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await 뒤에 this 점 in the cart는 true 이렇게 주는 것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카트에 담기고 나면 잘 담기고 나면 성공하게 되면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카트에 담겼습니다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두 번 담는 일이 없겠죠. 이렇게 몇 마리를 담았어요. 자, 이렇게 다 담았습니다. 자, 물론 이건 화면상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리프레시하면 담긴 게 해제는 됩니다. 이걸 유지하려면 이걸 확인해 가지고 갖고 온 수밖에 없어요. DB에서.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수 있죠. 전에 많이 배운 방법이니까. 자, 이렇게 카트에 여러 개 담았으니까 이제 이 개수는 한 60 몇 개 되겠네요. 예, 63개 정도. 자, 그럼 자, 이제 해볼 거는 카트에 담긴 이 리스트들을 출력하는 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만들어주고 해야 될 텐데 그거는 좀 이따 하고 자, 지금 이 카트 기능은 여기 숍 안에서는 접근이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냥 이렇게 들어서 이 코어 기능 이렇게 들었을 때는 코어 기능이 이제 열려야 되잖아요. 그거는 기존 거를 그냥 이제 띄워주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8081번에다가 우리가 게이트웨이에는 잘 설정이 돼 있죠. 8081번으로 샵인 경우에 8081로 가기에 했으니까 그 모든 거에서 뭔가 정보를 못 찾으면 8081번에 있는 이 프론트엔드로 가라고 잘 만들어 놨으므로 8081번만 이제 기존의 거를 잘 살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8081을 한번 다시 살려주고 주로 가려고 하는데 걔가 어디에 있나요 지금? 네.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프론트엔드 기존 이 프론트엔드네요. 요거를 그냥 열어서 얘도 8081에 잘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트 넘버를 확실히 이번엔 줄게요. 이 친구한테도
이 프론트엔드가 있는데 패키지 제이슨에 서브에다가 서브 여기다 둔다고 했죠. 포트 넘버를 8081 요쪽으로 뜨게끔 이렇게 명시적으로 집어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한 후 마찬가지 npm 빌드를 하고, 자, 빌드 하는데 시간 좀 걸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run 서브를 해주면 서브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열리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메뉴상에서 이 숍에서 애완동물 등록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클릭이 되면 이쪽 루트의 위치로 리다이렉션 하도록 이 버튼을 좀 바꿔볼게요. 이 버튼의 그 액션을,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좀 하죠. 그래서 이 서브 도메인에 들어가서 여기에 자, 근데 이 서브 도메인 여기 들어가 보자. 여기 자, 여기서 하는 게 맞겠네. 여기에 자, 우리 링크스를 통해서 저기가 이제 출력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링크 버튼들이 맨 그 상위 메뉴에 있는 링크들이 보면은 이 링크스라고 하는 이 값을 통해서 출력되게 되어 있는데, 이 링크스를 이렇게 그냥 이름만 이제 덜렁 들어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링크스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링크가 왔을 때 출력되는 거를 이걸 좀 객체들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텍스트로 받고, 그죠? 그 다음에 href라고 하는 거를 이제 키 값으로 좀 주고, 그 다음에 href라고 하는 걸 여기다가 한번 줘볼게요. link.href. 자, href라는 이런 뭔가 어트리뷰트를 여기다가 버튼에다 달았는데, 이렇게 하면 이 위치로 클릭이 되면 그 위치로 이 웹브라우저의 URL이 이동하면서 웹브라우저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주소가.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객체로 이제 넘겨주는 게 좋겠네요. 자, 이걸 애완동물 등록이라고 하는 걸 이제 객체로 묶어가지고 여기서 타이틀은 이렇게 해가지고 묶고 href 해가지고 얘는 루트로 가게, 그렇죠? 그냥 슬래시를 주면 됩니다. 자, 쇼핑몰은 자기 자신이니까 굳이 여기 출력할 필요도 없었어요, 사실상. 자, 이렇게 이제 링크를 바꿔치기를 해볼게요. 바꿔치기를 하고 링크 텍스트가 아니라 타이틀, 제가 타이틀이라고 했는데, 그죠? 자, 했더니 또 무슨 오류가 나나요? 잠이 오나 봅니다. 이거 콜론이 들어가야 되죠?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지금 내가 쇼핑몰이니까 쇼핑몰은 내가 출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걸 내가 누르면 지금 이게 숍 상태인데, 내가 지금 숍 상태죠. 숍 상태인데 이걸 누르면 내가 이쪽으로 가게끔 잘 됐죠. 자, 여기만 이제 뜨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만 뜨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프론트엔드의 npm 빌드, npm 인스톨이 npm i 명령이 완료가 됐고, 이제 run serve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기본 저 설정이 없기 때문에, 아까 봤다시피 이 뷰 컨피그에 그 어떤 설정이 없기 때문에 public pass라고 하는 설정이 없죠. 그러니까 루트 패스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8081을 경유해서 들어오면 이쪽 위치로 자동으로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 사이에 얘가 뜨고 있는 동안에 얘도 마찬가지 app.view에 이 링크 부분을 이제 나는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링크가 href 쇼핑몰로 그냥 가면 되죠. 그죠? 숍으로 가라 이렇게 할게요. 뭘 복잡하게 이 v4도 쓸 필요가 없어졌어요. 한 개씩만 가면 되니까. 키도 필요 없게 됐고요. href도 그 값을 그냥 직접 넣으면 되네요. 이렇게 해서 변수로 받는 게 아니고, 자, 링크는 쇼핑몰 그냥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놓고 이제는 여기는 이런 링크스 이거 필요 없었어요. 아까처럼 하나밖에 없는 경우 이걸 배열로 더 받을 필요가 없었죠.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가 이제 리프레시를 보면 이제 쇼핑몰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애완동물 관리하는 기능이 여기는 떠 있고, 그죠? 관리하는 기능이 여기 떠 있고, 쇼핑몰을 클릭하니까 쇼핑몰에는 카트에 담는 기능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관리 기능 가볼게요. 여기서 이거 좀 또 예쁘게 만든 다음에 쇼핑몰에 팔자. 쇼핑몰에 가니까 이렇게 예쁘게 관리된 상태로 쇼핑몰에 올라왔네요. 그죠? 네. 자,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대로 똑같이 한다면, 똑같이 실수 없이 이 동영상을 아주 면밀히 보면서 따라한다면 이 쇼핑몰을 똑같이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거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게 과제인데 그것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